수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어저께 주말 잘 보내셨나요? 공부하느라 너무 정신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주말을 보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여유를 갖기가 쉽지가 않죠. 일요일 같은 날은 정말 맥주 한 캔, 저는 좋아하는 와인 한 잔 이렇게 해서 먹고 조금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루틴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이 정말 좋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봐야 되는 문제는 바로 신제도주의 문제입니다. 신제도주의는 공부할 때 진짜 어렵지. 근데 공부하고 나면 좀 낫다. 그리고 내용 이해하면 되게 재미있는 이론이어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예시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걸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제가. 자, 일단 가볼게요. 신제도주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행태주의를 비판하죠. 행태주의는 너무 개인을 원자화시킵니다. 그래서 제도의 영향 따위는 절대 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제도주의는 인간의 행동이 다 제도에 의해서 전개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1번 맞는 선지.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종속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는 제도와 그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의 선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죠. 이거 잘못 생각해서 제도에 영향을 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의 선호와 제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개인의 선호가 제도를 만들고요. 또 제도에 의해서 개인의 선호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행위자들의 선호가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관계없이 항상 얘기했지만 조직에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의 선호를 나머지는 다 내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인간의 본래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생적 변수가 아닌 외생적 변수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개인들 상호작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치학적,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가면 맞는 선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 입장을 띱니다. 전체주의 입장을 띠는 건 역사주의랑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두 가지인데 그중에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주로 국가 단위의 연구,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은 맞는 선제가 됩니다. 정답이 되는 틀린 선제는 3번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주제 23번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자, 23번 문제의 신공공관리론,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의 운영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기업가적 정부는 1980년에서 90년대 등장했었던 NPM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적인 운영을 해야 정부 운영도 약간 기업적인,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운영을 해야 정부 조직이 정부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작은 정부는 알 거고요. 기업형 정부의 10대 원리, 그래서 뭐 스티어링, 뭐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문제가 출제가 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일단 투입 과정 생산, 아니, 성과, 왠지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성과만 봐요. 결과만 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업가 정부의 가장 핵심이요. 성과 관리 지향의 핵심이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통제. 자율성도 부여하지만 통제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통제라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투입 과정, 이 중간 단계의 내용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한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제가 되고요. 니은. 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실제 탈관리제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개혁이 등장을 합니다. 권한의 분산, 하부 위임, 참여적인 의사결정 촉진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정부 관료제의 역할 강화. 서비스 공급자는 맞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관료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스티어링, 방향만 잡아주고요. 로잉은 알아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물론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정부가 기업처럼 움직이지 하지만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관료제적인 역할을 강화한다는 건 이건 오히려 큰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 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D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 원리를 도입하죠. 미음, 목표, 그 다음 임무. 임무라는 단어는 신공공관리론에서도 그 다음 뉴거버넌스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내가 해야 하는 목표 중심의 조직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단계의 과정, 투입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성과, 목표, 임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공공 관리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문제에 대한 사후수반입니다. 사전 예측의 역량의 강화죠.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무 이유가 아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고요. 표현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대응하는 건 정말 별 의미가 없고요. 사전 예측이 진짜 중요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니은, 리을, 미음 2번이 됩니다. 자, 24번 가볼까요? 24번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기업의 역할은 조정자, 뉴 거버넌스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 둘을 많이 비교하는데 조정자는 NPM이 아니라 뉴 거버넌스. 오히려 관료의 역할 공공기업가로 보는 건 이게 NPM, 신공공관리론 내용이고요.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 정부의 역할로서 노적기관인 방향 잡기를 강조하죠. 둘 다요. 사실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실 때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 둘 다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데 얘는 산출만 보고요. 얘는 산출을 달성하는 중간 단계의 과정까지 봅니다. 하지만 투입보다는 둘 다 산출을 강조한 건 맞아요. 부문 간의 협력은 뉴거버넌스가, 그 다음 부문 내의 경쟁, 부문 간의 경쟁에 관심을 두는 건 신공공관리론. 부문 내에서도 경쟁, 부문 간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는 게 바로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문제의 정답이 옳은 것, 2번 되는 것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월요일 수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벌써 8번째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다 보내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번 일주일은 진짜 마음에 들게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요. 월요일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요. 진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들어주세요. 우린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만나요. 안녕.